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놓고 그들이 벌어지고 있는 일을 감정을 조금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과거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암호화폐 헤지 펀드 에링턴 캐피털이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인베이스에서 628만 달러치 이더리움을 출금했다. 그냥 사서 이제 보관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0년 이상 휴면 상태에 있었던 비트코인 지갑 주소에서 하루에 550개씩 사고 있다. 하루에 1일 공급량, 신규 공급량이 하루에 450개인데 그것보다 100개 이상씩 더 사고 있네요. 누가요? 10년 이상 휴면 상태에 있던 친구들이. 지금 전체 공급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 3년이 지나면 20%, 한 9년 정도가 지나면 25%.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고래들, 뭐 예전부터 들고 있던 그런 어떤 세력들 계속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 비트와 이더를 계속 제가 강조를 드렸던 이유, 뭐 XRP, 솔라나까지는 뭐 저는 이제 그 초우량 코인으로 이제 범주에 집어넣었지만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급적 시가총액이 높은 큰 메이저 코인을 오래 가져가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이 실은 많이 이렇게 가격이 눌려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더리움 있죠. 이게 알트의 대장이에요. 이더리움 가격이 최소 신고점을 넘어줘야만 합니다. 이더 가격을 주시하실 필요가 있겠다. 저만 그런 생각했던 것 같진 않고요. 여기 보면 그 미카엘 반데르포프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 2017년도부터 이 코인장에 와서 돈을 많이 벌었던 네덜란드 국적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모두 원하고 있는 알트 시즌이 다시 오고 또 이제 수익을 내려면 이더가 좀 힘을 내줘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중심이 비트에서 이더리움으로 이동하고 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심리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감지를 지금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이제 애널리스트는 이더리움이 현재 17년도와 21년 비트코인 사이클과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다. 쉽게 말하면 잘 가고 있다. 근데 최소 이더리움 가격 4,000달러는 돌파해줘야 진짜 상승이 될 것이다. 4,000달러가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550만 원입니다. 신고점은 넘어줘야 이제 뭐가 알트 시즌이건 뭐가 나오지 않겠냐. 저는 여기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이 머니 플로우 인 크립토 돈의 흐름이죠. 처음에는 비트코인, 그다음 라지 캡, 미들 캡, 스몰 캡, 그다음 다시 비트코인. 이게 순환 매가 계속 되는 거죠. 이게요. 제가 봤더니 2017년도, 2021년도 사이클에서는 거의 이 그 차트를 벗어나지를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비트가 갑자기 막 달리면 이더리움, 그다음 XRP, 솔라나,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갔었는데요. 점점 지금 이번 특히 24, 25년도는 조금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거 이제 돈의 흐름이라고도 했는데요. 저는 이것을 끝없는 탐욕의 사이클이다. 그리고 그 끝없는 탐욕에도 뭐가 있다? 순서가 있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요.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으로 누가 1억을 벌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집에 가겠냐라는 거예요. 집에 안 간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1억을 벌면 1억을 그대로 이더리움, 솔라나, XRP, 카르다노에 디지털 자산 비축한다면서 이러면서 집에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더리움, 솔라나, XRP로 돈을 크게 벌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억이 아니고 5억을 벌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집에 가겠냐라는 거예요. 집에 안 간다니까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는 탑 20, 탑 30 코인으로 밑으로 더 좋은 거 없나? 더 핫한 거 없나? 하겠다라는 거죠. 또 예를 드는 겁니다. 또 5억을 벌었는데 집에 안 가고 수이라고 하는 핫한 코인이 있다며, 헤데라 이런 코인이 있다며, 이런 코인으로 5억이 아니고 이번엔 10억을 벌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집에 가겠냐라는 거예요. 집에 안 간다니까요. 이러면 탑 50 코인,
탑 100 코인, 심지어 이젠 탑 200, 탑 300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뭐라고요? 탐욕의 사이클이다. 그리고 여기에도 순서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익절은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탐욕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행위가 실은 익절이에요. 이게 쉬우면 이런 지금 그 머니 플로우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단기 폭등, 뭐 지금은 뭐 쉽지 않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나옵니다. 단기 폭등이 나중에 나오거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던 뭐 코인베이스 앱 순위부터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 ISM 지수 등이 지표에 딱 도달을 했을 때 그냥 이 악물고 눈 찍 감고 그냥 익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서 지금 왜 이렇게 알트코인이 특히 눌려있냐? 이더리움 가격만 칵 눌러 놓으시면 어떻게 된다? 탐욕의 사이클이 작동이 안 돼요. 지금 비트코인으로만 돈이 전 세계에서 몰려가지 않습니까? 그 도구가 뭡니까? 그 비트코인 ETF예요. 그 지금 이제 뒤에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규제 명확성 없어요. 법 통과 아직 안 됐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아직 전이지 않습니까? 이더리움으로 뭐 스테이킹 쏙 빼놨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기본적으로 장치를 해놔서요. 이더리움으로 돈이 가야 되는데 그 길목을 딱 막아놨다고요. 그러면 이 사이클이 작동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전 그 상황이라고 봅니다.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의 가격 비율이 최소한 0.05는 넘어야 불장이라고 하는 것, 알트 시즌, 바나나 존이 나올 것이다. 이거 제가 뭐 1년 전부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서 저도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봤지만 보기 좋게 틀렸죠. 지금 그때 얘기했던 그 순간부터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거죠. 정말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뭐가 될 것이냐?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스테이킹이 들어갈 수 있다. 시장 구조법, 뭐 스테이블 코인법, 쉽게 말하면 이 코인이 왜 상품인지, 왜 뭐 이제 증권인지 이런 기준과 법이 명확해져야 되는데 이것을 지난 10수년간 미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통과 직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죠. 그 다음에 뭐 솔라나, XRP 이런 알트코인의 현물 ETF. 근데 여기서 질문은 이겁니다. 저 이더리움 ETF에 솔라나의 스테이킹을 집어넣는 것, 시장 구조법, 스테이블 코인법,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여기서 우리가 단 하나라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들의 영역이다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이더리움 가격 차트입니다. 제가 업비트에서 그냥 가져왔고요. 제가 최근에 한 2년간 트렌드 라인 노란색으로 쭉 한번 그냥 끄어봤습니다. 이 라인을 닫고 위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것까지는 좋았죠. 이때 이제 한 작년 말이었죠. 12월 달만 해도 뭐 590만 원을 찍었었는데 최근에 요 이제 트렌드 라인은커녕 지금 그 밑으로 완전 뭐 스카이 다이빙을 했었죠. 이게 237만 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트렌드 라인 밑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잠수 타게 타이밍을 전 늦췄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이더리움은 초우량 자산이 맞거든요. 비트코인 과거에 10년 이상 이 프레임을 이렇게 뒤집어 씌워놨잖아요. 비트코인 겪었었습니다. 가장 오래 겪었던 게 실은 비트코인이에요. 지금은 뭐 가격이 오르니까 이 의심을 잘 안 하시겠죠. XRP요. 소송 전부터 실은 찍어 눌렀어요. 2017년 그 최고가는 지금도 회복을 못했습니다. 지금 7년, 8년째 XRP 그러고 있죠. 솔라나요? 솔라나 마찬가지죠. 22년도 최악의 한 해를 겪었죠. 그것을 지금 이더리움이 겪고 있을 뿐이죠. 지금 그리고 제가 이건 일봉 차트거든요. 근데 5월 초에요. 실은 이더리움이 한 일주일 만에 250만 원에서 380만 원. 이게 지금 50% 이상 한 번에 단기 급등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이후에 지금 한 달이 조금 가면서 조정을 겪고 있어요.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정말 뭐 갈짓자죠. 그냥 이걸 이제 횡보라고도 합니다. 제가 이거 어디서 봤나? 이게 굉장히 이제 마음이 어려울 때 과거 차트들, 저도 이제 그 데이터들이 머릿속에 아예 그냥 들어가 있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2019년 4월 초였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요.
460만 원에서 610만 원으로 그냥 이유 없이 폭등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이때 이제 하락장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재밌는 것은 이때는 뭐 저기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뭐 이제 뭐 일론 머스크다 뭐다 뭐 기관이다 뭐 커밍아웃 다 그 전입니다. 아무런 호재랄 게 없었어요. 근데 그냥 생각보다 많이 올랐었죠. 왜 제가 이걸 기억하냐? 19년도 1월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대략 한 400만 원 정도 했을 때, 제가 바닥은 못 잡았습니다. 뭐 356만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400만 원부터 제가 이제 계속 모으고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뭐 한 500만 원 되나 싶더니 갑자기 600까지 가더라고요. 지금 이더리움이 한 달 이상 조정을 겪고 있죠. 이게 뭐 한두 달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갈지는 그건 뭐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게 힘을 응축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게 힘을 웅크리면 웅크릴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매수 타이밍 잡는 뭐 팁, 뭐 저만의 팁이죠. 요것을 몇 가지만 좀 얘기를 드려보면, 제가 사고 싶어도 최소 2번에서 3번, 최대한 한 3번까지는 참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올라버리면 뭐 이미 들고 있는 코인이니까 뭐 올라서 좋은 거고, 아니면 더 싸게 사니까 좋은 거고, 두 번째 기준은요, 특히 이제 상승장에서 이제 뭐 그 좀 조정장에서 좀 이제 긴가민가 할 때, 의심의 장에서 충분한 조정을 겪었는가입니다. 충분한 조정이라 하면 실은 지금 이더리움만의 이슈는 아닌 거죠. XRP 한번 크게 올랐다가 계속 지지부진하죠. 뭐 3,000원 선도 실은 밑으로 한두 번씩 지금 계속 깨지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죠. 바닥을 다지고 있죠. 이더리움, 솔라나, 실은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 충분한 조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두 달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충분한 조정에 있을 때는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소위 말해서 확신이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면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닥에 사겠다라는 마인드가 저는 아예 없어요. 그냥 어차피 그거 못 잡는 걸, 그걸 제가 뭐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냥 쿨하게 인정하는 거죠. 추매하기에 나쁘지 않구나. 그래서 뭐 모아갑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9년 4월도 4월 초였죠. 이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한 400만 원 중후반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갑자기 610만 원까지 쭉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이 지금 주봉이 작은 것 같은데요. 한 150만 원 이상 올랐거든요. 짧아 보이지만 이게 폭락 후에 비트코인이 바닥을 정말 그 지겹게 다졌던 기간이 있어요. 2018년도 11월. 이때 이제 왜 폭락을 했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가 서로 간의 이념 분쟁으로 갈라섭니다. 이제 뭐 합의 이혼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갈라섰을 때 가격이 많이 700만 2, 30만 원에서 쭉 그냥 이제 밑으로 흘러내렸고, 이 폭락했던 가격이 19년도 초반, 특히 이제 한 4월까지 6개월간의 폭락과 조정을 반복합니다. 폭락 전에 가격이 720만 원이었거든요. 제가 이 가격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기 좋게 무너졌었고요. 이 720만 원 선을 회복하는 데 무려 7개월이 걸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로컬 탑, 이거 이제 뭐랄까요, 단기 고점이 되겠죠. 최종 사이클 고점이 아니고 단기 고점, 로컬 탑이요, 6월 말에 찍혀요. 근데 이게 언제 만에 찍냐? 6개월에서 7개월간의 폭락과 조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요. 7개월에서 8개월째 한 달 반 만에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폭락 후 7개월간의 조정이, 사실은 이게 누가 쉽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잘한 게 있었다면 숙제를 완료를 했고, 총알이 오는, 그러니까 이제 현금이 있는 족족 그때부터 그냥 사 모았던 거죠. 그걸 잘했던 거. 7개월간 조정 쉽지 않았어요. 지금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건 언제나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단기 폭등이 나서 뭐 400만 원 언저리에 있던 게 순식간에 1680만 원까지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량 코인을 지금 잘 투자를 꾸준히 하고 계신다면 혹시 그리고 시간표가 붙은 돈이 아니라면 B2가 아니라면 이건요. 마지막에 한꺼번에 보상을 받는 게 코인 투자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 스트래티지 뭐 이름이 일단 심상치 않죠. 캐나다의 업체입니다. SEC에 우리 나스닥에 이거 지금 회사 상장을 하겠습니다. 라고 제출을 했죠. 지난 7월, 이제 지난해 7월이네요. 솔라나를 샀고 현재 42만 개를 보유 중이다. 회사명이 솔을 스트래티지, 솔이 뭡니까? 솔라나죠. 전략 매수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세력들은 이제 노골적이에요. 회사 오죽하면 이름이 솔 스트래티지입니까? 지금 스트래티지 하나 있잖아요.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제 그 마이크로 빼버렸죠. 이게 너희들 전략이 되어야 할 걸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솔이죠. 솔라나 버전의 스트래티지가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하겠다. 또 하나 솔라나 바람잡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 프랑스에 있다 뭐 이런 회사 디파이 디벨롭먼트. 그건 블록체인 그룹이었네요. 그거 아닙니다. 디파이 디벨롭먼트 이 회사도 나스닥에 상장이 된 회사인데요. 솔라나를 62만 개 지금 더 들고 있네요. 여긴 이미 상장이 된 회사입니다. 최종 솔라나 현물 ETF의 지금 데드라인이 대략 8월 8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7월 말 8월 초에 아마도 승인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러면 사실 불을 보듯 뻔한 게 예상. 비트코인이 그렇게 갔으면 이더리움 뭐 이제 지금 이제 솔라나죠. 솔라나 차례입니다. 그 다음 XRP가 되겠죠. 나스닥에 상장된 땡땡 회사가 솔라나를 매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럼 그 주가 상승한 주식을 팔아서 다시 또 뭘 산다? 솔라나를 사겠죠. 솔라나를 사면 이제 상승장이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뭐 주식이 더 오르겠죠. 그럼 그 주식을 또 팔아서 아니면 전환사채 또 발행해서 뭐 산다? 솔라나를 사겠다. 이거 누가 했던 겁니까? 그 마이클 세일러가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패턴이 보이시면 뭐 좋겠다라는 생각에 얘기를 드려봤고요. 제가 솔라나를 한 2만 원에도 샀었지만 3만 원, 4만 원, 5만 원, 15만 원, 20만 원도 샀고요. 심지어 30만 원에도 샀습니다. 30만 원 뭐 거의 뭐 제가 고점에서 그럼 산 거니까 제가 물렸어야죠. 그쵸? 근데 평단이 높아져도 뭐 그렇게 신경 안 썼어요. 우량 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 평단 중요하죠. 싸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다? 개수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꼭 솔라나 지금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본인께서 확신이 있으면 계속 모아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트럼프가 최근에 또 이제 그 미 연준에서 금리 동결했죠. 또 너무 늦은 파월은 최악이다. 미국에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끼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 SNS를 적극 활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담보대출 기관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에 파월의 사임 촉구 기사를 게재했다. 부동산 담보대출 기관의 수익은 어디서 나올까요? 당연히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는 데서 나오겠죠.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겠죠.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을까요? 당연히 내야 될 이자 부담이 있는데 대출을 꺼리겠죠. 부동산 많이 사겠습니까? 좀 많이 망설이겠죠. 돈이 되겠습니까?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미운 겁니다. 트럼프만 미운 게 아니고 지금 부동산 관련 업체도 그런 거예요. 뭐 얼마 전에 79번째 생일을 맞았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 평생 부동산 사업가 억만장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 이제 뭐 전기 같은 그 책을 그 뭐였습니까? 그 뭐 The Art of the Deal인가 그 책이 있는데요. 보면 파란만장했어요. 저는 사업가로서의 트럼프를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솔직히 저는 중립입니다. 뭐 저는 이제 코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고금리 본능적으로 평생 부동산을 자기 돈으로 리조트를 지었겠습니까? 호텔 사업 타 은행이나 이제 다른 데서 투자를 받고 빚으로 했겠죠. 고금리는 트럼프 평생 80평생에 싫었던 거예요. 인하할 때까지 뭐 할 것이다? 압박을 할 것이다.
그다음 상식적인 제가 또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 이걸 조금 그 시장이 지금 너무 뭐 어려워. 막 코인 가격 다 지금 폭락해서 이 감정을 최대한 좀 빼고 그냥 들어보시면 제가 볼 땐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이 쉽습니다. 지금 미국의 하원에서 이제 상원은 뭐 통과를 했다고 하니 지니어스법 그리고 클래리티법 뭐 시장 구조법이죠. 이거 묶어서 한꺼번에 8월 내에 동시 처리합시다. 이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뭐 엘리노 토렛 뭐 이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거 신속하게 특히 우선순위는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법 빨리 통과시켜라고 촉구를 했었죠. 이 두 개가 다 통과가 되면 저는 이제 뭐 역사적이면 이 넘어가면 뭐 소위 무슨 그 강을 건넜다 그런 표현이 좀 맞다라고 보는데 아까 제가 그 이제 금리 인하 얘기를 한번 드렸었죠. 현재 기준으로 보면 7월 30일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7월 달까지는 뭐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동결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 9월 17일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드디어 약 60% 현재 기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9월쯤 가서야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 그러려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지니어스법, 시장구조법. 저는 이게요. 크립토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눌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역사에 이제 before Christ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전과 후로 AD, 아노 도미니 그 전후로 나누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크냐면요. 뒤에서 얘기 드릴 겁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의 하원에서 이거 통과시킬 때 분명히 시비 걸 거예요. 상원에서 이번에 통과됐던 지니어스법에 트럼프 가족 관련된 문구를 지금 싹 다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과시켰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벼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가 절대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문구를 집어넣읍시다. 이것도 분명히 특혜해서 좀 시끄러운 얘기가 전 나올 거라고 봐요. 하지만 결국에는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번에는 투자에서 우리가 지금 최종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투자 우리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가슴은 뜨겁게 맞는 얘기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 뭐 공부해야 된다. 뭐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다 좋은데요. 머리는 차갑게 하셔야 돼요. 머리를 차갑게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확실한 미래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코인이 확실한 미래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스테이블 코인, 자산 토큰화 확실한 미래에 맞는데 왜 90% 이상이 다 실패를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뭐 지식과 확신이 부족하다 맞습니다. 혹은 운이 나빠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이제 정말 그 적절한 타이밍, 정말 뭐 바닥 가격에 이제 와서 이제 살려고 딱 했는데 긴급 자금, 이거 뭐 예를 들면 뭐 자녀가 결혼을 하신달지, 뭐 빚을 뭐 이제 갚아야 된달지, 이런 경우는 뭐 정말 운이 안 좋은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번 지적을 해보고 싶은 것은 생각이 좀 부족하거나 너무 순진하면 안 돼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가슴이 뜨거운 건 좋은데요. 머리도 뜨거우면 안 된다고요. 머리가 뜨겁다라는 것은 뇌동매매, 충동매매 혹은 이제 너무나 나 지금 나 인생 역전해야 돼. 나 이번에 20억 무조건 필요하거든. 나 이번에 무조건 퇴사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좋은데요. 너무 간절하시면 감정에 의해서 또 이제 파는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요. 20억 안 되는데 팔겠습니까? 제가 한 10수년간 이상 뭐 전시회 컨벤션 뭐 사업을 하면서 뭐 대표님들 수백 명 이상 뭐 이제 간접적으로 하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면서 내렸던 결론. 투자나 이 사업에 있어서는요. 냉혈한 피가 차가워야 돼요. 그 다음에 승부사 기질. 이걸 어떻게 보면 뭐 배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결과가 좋아요. 근데 이 여유라고 하는 것은 초짜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연륜이에요. 뭐 한 10년, 20년, 30년 했다. 그 사람들은 쉽게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타고난 어떻게 보면 기질적인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운, 이런 건요. 우리의 노력과는 무관해요. 제가 이걸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와요. 제가 아무리 축구를 좋아하고 잘해도
손흥민은 못 이기는 거예요. 뭐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 제가 이걸 뭐 이제 발견했는데 투자는 정말 그래서 아무나 하면 안 된다라는 저는 이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니어스법, 시장 구조법, BCAD로 나뉠 거라고 얘기를 한번 드렸었죠. 이게 너무나 상상이 저는 이게 되거든요. 확실한 이제 빅테크가 쉽게 말하면 돈을 찍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중 은행들이 돈 찍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러면 그리고 이제 코인이 이게 상품인지 여기 증권인지 이제는 뭐 막 기소장 뭐 일단 뭐 고소부터 하고 이런 일이 없어지잖아요. 확실하니까. 이제 그 법에 의거해서 이런 어떤 그 디스퓨트가 없어요. 분쟁이 없을 것이다. 근데 이것을 이제 똑같이 지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 기회, 투자 기회인데요. 기준과 법이 없이 이거 됩니까? 기관들 입장에서 심지어 국가들이 안 되는 거죠. 그들 세력들 이 판을 짰던 지난 뭐 수십 년간 짰던 그들이요. 우리가 우량 코인들을 싸게 그리고 많이 사도록 도와주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냉철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 의견은 진짜 폭등은요. 법이 통과가 되고 규제 명확성이 나오고 미 연준에서 그 금리 인하시키고 그 다음에 뭐 은행 규제 완화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돈 더 찍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국가부채 늘린다면서요. 앞으로 뭐 5T 달러 뭐 엄청나게 수천조 원을 찍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온다고요. 스테이킹, 뭐 스테이블 코인, 저 스테이킹이죠. 그 다음에 기준과 법이 명확해지는 것, 자산 토큰화다, 디파이다, 이 모든 게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비트코인과는 애초부터 관련이 거의 없어요. 뭐 아예 없다고까지는 못 드리겠지만 이거 다 알트코인 관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통과가 되고 기준이 명확해지고 스테이킹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게 다 통과가 되기 전까지 어떻게 할까요? 그들 입장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격을 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가격은 누르지만 동시에 지들은 사는 거예요. 지들은 할 일 하는 겁니다. 한다고 하는 게 코인을 살 수도 있고 우회할 수도 있어요.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인프라 그냥 회사를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때 우리 봤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 다른 나라 뭐 중국 뭐 러시아 이런 남들은 못 사는 분위기를 조성해놓고 자기들은 뒤에서 할 일을 철저하게 계획에 의거해서 순서에 의거해서 딱딱 잘 하고 있다. 자, 남은 못 사게 하면서 코인 법 통과를 지연시키면 사실은 괜찮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인프라, 뭐 채굴 회사, 뭐 거래소, 뭐 스테이블 코인 회사 간접 투자하잖아요. 트럼프랑 뭐 트론이랑 바이낸스랑 서로 막 상호 투자하고 누이 좋고 외부 좋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가격만 누르면 가능하다. 왜? 탐욕의 사이클이 작동하려면 돈이 비트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더로 가고 리플로 가고 솔라나고 폭등이 막 순식간에 나와줘야 돌아가면서 터져줘야 이게 밑으로 흘러요. 이걸 막고 있다고요. 과거에는 이건 비트코인을 막으면 됐어요. 근데 비트는 지금 열어준 거지 않습니까? 지금 비트코인은 이슈가 없어요. 지금 뭐 이제 국가에서 뭐 비축을 하냐 마냐 이거 법에 뭐 그건 있지만 지금 뭐 사실상 제약이 없죠. 일반 뭐 회사가 사는 건요. ETF도 다 나와 있고. 제가 세력이라면 친코인 법 이런 거 통과하기 전 금리 인하하기 전 험악한 분위기 연출 더 해야죠. 그러니까 좀 숙련되거나 좀 확신이 있으신 분, 숙제를 완료하신 분은요. 돈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하루에 5,000원, 10,000원이라도 사는 게 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중장기적으로 두 가지 선택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오래 기다릴 수는 있지만 확실하게 큰 수익을 가져갈래? 아니면 단기에 이거 솔직히 확률은 매우 낮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큰 수익을 바라지만 실제로 숙제가 완료가 되지 않으면요. 실은 조금만 올라도 팝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 이거 제외입니다. 그 소수점 뭐 상위 뭐 1% 2% 아닙니다. 일반인 기준 숙제를 안 하면
그러니까 소위 이길 때 수익이 작아요. 왜요? 그냥 조금 너무 팔아버리니까. 아니면 심지어 마이너스 저 밑에 갔는데 마이너스 한 20%, 30%까지 올라오면 그냥 팔아버려요. 손실을 확정합니다. 이 둘 중에 뭘 이제 원하시냐라는 거죠. 당연히 첫째가 나은 거죠. 좀 오래 걸려도 확실하게 큰 수익을 가져갈 것이냐. 단기에 어쩌다 하나만 걸려라. 근데 대부분 손실을 볼 것이냐. 이전에 샀던 저는 이제 대부분의 이건 이제 뭐 저는 그러면 다 지금 뭐 수익권에 있냐? 이전에 샀던 우량 코인은 이제 솔직히 강을 몇 번을 건너서 이제 손해를 볼 수 없는 구조로 간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외 소위 이제 저도 뭐 미들캡 코인들 있죠. 뭐 이제 좀 더 작은 코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외 코인은 대부분이 손실이에요. 대부분 다 마이너스 뭐 30, 40%도 있고 뭐 50%, 60%도 있고 이런 친구들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럼 뭐 걱정을 하고 뭐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그걸 안 할 뿐이죠. 오히려 그냥 좀 담고 있을 뿐이죠. 뭐 영어에 뭐 이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No pain, no gain. 뭐 이제 고통이 없으면 이제 그 얻는 것도 없다. 정말 짧은 문구인데요. 저는 이게 강력한 문구라고 봐요. 큰 고통을 지금 혹시 겪고 계시다면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난 이미 틀렸으니 너도 그냥 손해 봤으면 좋겠다. 이제 뭐 물귀신 작전 뭐 이런 부류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배움과 훈련의 기회로 삼으셔야죠. 고통을 겪었다만 자랑하실 게 아니고요. 고통을 겪어서 그래 뭘 배웠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법칙 배운 걸 어떻게 적용할 거야?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가져가야 큰 수확을 가져가는 게 저는 당연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전에 사셨던 우량 코인들, 제가 지금 큰 수익이 있는 것들은 약간 얘기 드렸죠. 2018년, 2019년, 그리고 심지어 22년, 23년, 24년도까지 샀던 코인이요. 지금 손실이었던 대부분의 코인은요. 한 4년, 23년 요때 이제 샀던 건데 쭉 올랐다가 지금 이제 밑으로 빠졌던 거죠. 제가 팔지 않고 오히려 산 이유는 제가 뭐 예를 들면 이더리움 레이어 2들이 있겠죠. 저도 폴리곤이 있고 뭐 셀로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마이너스예요. 뭐 엑셀라도 지금 뭐 마이너스가 심합니다. 근데 걱정 정말 일도 안 해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다만 비중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사셔야 결국 기다리면 한 번에 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